즐거웠습니다. 네, 네. 아이가 근데 지금 없으니까 네. 이상하게 배우들은 어떤 작품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좀 내 환경도 좀 그렇게 인물처럼 돼가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서 아이가 힘들어갖고 그런 것도 저도 옆에서 보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도 보니까 되게 이쁘시네요. 근데 좀 살만해가지고. 네.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농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뻐 보인다. 너무 이쁘다. 그래서 그 섬세하고 좋은 연기들이 그 미모에 가릴까봐 걱정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첫 번째 아이 완성되고 나왔을 때 나중에 이제 보면서. 근데 여전히 아름다운 멋진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막 또 그렇게 예쁜 배우는 아니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 이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분장팀이 저를 진짜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일할 때는. 지금 이거 망원 같은 걸로 아니, 나간답니다. 제가 막 그렇게 네. 예쁜 배우는 아니에요. 예쁜 사람 많죠. 저도 알아요. 근데 정말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 오민혜 배우님 강연 지금 좋아. 화나셨는데요. 네, 화날라고 그래. 예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망원이라고 막 얘기할 수 있을 것 다이어트와 같은데. 분장팀의 힘이 굉장히 커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네, 어쨌든 두 분의 그 훈훈한 미모 칭찬 잘 들었고 가운데 계셔서 어찌할 줄 모르겠시던 우리 오동민 근데 저를 배우님. 가운데 두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실은 오동민 배우님도 올해 독립영화에서 유난히 또 활약이 엄청났던 해고 지난주 개봉했죠. 옆집 사람이란 작품에서는 또 네. 엄청난 장르물의 주인공으로 활약을 하셨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정말 뭐라고 하죠? 이렇게 깔끔하고 예의 바른데 재수 없는 남자가 늘 세상에 있게 마련이잖아요. 사실 첫 등장부터 그래 나는 양말을 네 눈앞에서 신겠다라는 그런 게 정말 그 곤조 같은 거라고 하는 건데 그게 꾸준히 이어지다가 저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정말로 미워할 뻔했는데 또 마지막에 감독님이 그럴까봐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넣어주시더라고요. 물론 뒷모습이 나왔지만 그래서 오동민 배우님을 끝까지 미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사실 오동민 배우님은 나이도 사실 짐작이 안 가고 어떤 역할을 맡겨도 거의 다 해내시는 배우여가지고 방금 지난주에 개봉한 영화는 또 완전히 다른 결의 작품을 연이어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미혼이시고 네. 네, 결코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 캐릭터 어떻게 완성하셨나요? 감독님이 딱 그 양말 신는 장면 같은 경우는 거기서 딱 신어줬으면 좋겠다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뭐 크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왜 양말 여기서 신는지 뭐 아니면은 내 캐릭터가 어떻게 양말을 보이는 방향으로 신어주는 캐릭터인지 뭐 이런 건 고민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감독님이 섬세하게 그 인물의 행동들이나 그 앵글 안에서 이 인물이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날 수 있는 캐릭터적인 부분들을 액션을 통해서 아주 섬세하게 이제 그 심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우석이를 점점 찍으면서 또 더 알게 됐던 것 같고,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처음에 못했었는데 찍다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예, 인간 박하선 씨에게 미안하고 우석으로서는 이거 못 느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되게 좀 그 괴리가 조금 불편하다. 근데 너무 괴로워하고 있고 옆에서는 근데 우석이 바람까지 피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가면 얘는 정말 예. 전 약간 염두에 두고 그쵸. 연기를 하긴 했어요. 네. 혹시 막 뭔가 없지 그래서 않게 그런- 느껴졌어요. 예. 네, 좀 너무 차갑다의 느낌으로 보여지기는 했는데 거기까지 전 생각은 안 했고 그냥 정말로 지 그릇 안에서 지가 보는 자기만의 그 편협한 사고방식 안에서 자기만 옳구나 이런 마음으로 조금 접근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석한테도 서연이가 첫 번째 아이잖아요. 엄마한테만 첫 번째 아이가 아니니까. 네, 가끔 자기 첫 번째 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애가 조금 그런데 그래서 조금 두렵기는 해요. 사실 오늘도 되게 의미 있는 개봉 첫날이기도 한데 이 우석이라는 인물 바깥에서 자연인 오동민으로서 이렇게 나와서 뵙기가 조금 오히려 영화를 보고 나니까 무서워지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도 제 안에 우석이가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 나중에 좀 각성하고 미리미리 이런 자리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갑자기 갑자기 다짐을. 네, 그렇게 살겠습니다.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네, 박수 한번 주세요. 우석이한테도. 우석이도 고생했어요. 우석이도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네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요? 우석이 연봉 많지 않아요? 연봉 많겠죠. 많아야지 네, 그렇게. 그걸로 눈 네. 감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민혜 배우님이라는 치트키 덕분에 이 영화가 가족 영화이자 여성 영화이자 스릴러이자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까지 발전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말 많은 작품을 통해서 올해 관객분들 만나셨잖아요. 첫 번째는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 또 어떤 작품으로 배우님 기억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글쎄요, 이번 작품은 제가 사실은 너무 진지해질 수 있는데 저는 허정재 감독님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빨리 시급하게 개선되어져야 한 사회 문제를 건드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 문제가 지금 가장 시급한데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이 출산의 그 뭐 1.2명, 0.8명이래요. 그리고 서울시는 0.6명이래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죠.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데 출산 문제까지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일본이 먼저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본에 못지않는 그런 출산율을 우리가 갖고 있다 보니 국가적으로 이건 큰일 났다. 이제 여기까지 가거든요. 저 좀 말려주세요. 지금 이런 정부에서 얘기를 나오신 듣고 분인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많은 부분을 장면마다 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화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화자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조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인물로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근데 오늘은 정화의 입장으로 완전히 몰입돼서 보면서 심장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첫 번째 아이를 키웠을 때 저도 키웠으니까 그러면서 그때를 다시 돌이켜보게 되고 지금 저 부부에 갖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 중에서도 제가 나이가 있고 살다 보니 아이고 좀 거기서 좀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그 제중동포에 대한 그 신뢰가 아니라 편견을 갖고 있다 보니 의심하게 되고 따지게 되고 묻게 되고 그래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와이프도 못 살게 굴고 결국은 그래서 화근을 만들고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든 게 아닌가 막 미워 죽겠다 막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것까지 막 생각하면서 보게 되느라 되게 힘들게 오늘은 영화를 봤던 것 같아요. 지금 질문에 지금 대답을 네. 제가 한 건가요? 근데 그냥 오동민 배우님 보기 싫으신 것 같고 원래 오늘 오동민 배우님 드라마 촬영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시는 상황이셨는데 힘들게 와주셔가지고 이런 걸 겪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근데 느꼈던 게 제가 처음에 봤을 때 오동민 배우가 그래도 뭔가 좀 스마트해 보이고 뭔가 좀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 같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뒤집어지잖아요. 어리다마야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서 이제 배우의 입장에서 저렇게 연기하는 게 멋진 캐릭터가 그래도 이게 저기서 깨지는 거 아닌가? 이제 배우의 입장에서 생각해다 보니까 그러겠는데 저게 진짜 진정성 있는 연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멋있어 보이는 캐릭터고 완벽해 보이는 캐릭터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진짜 위기를 만났을 때 저렇게 실체가 드러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오동민 배우 너무 연기 진짜 죽이는데 정말 잘했는데 막 그 생각을 했었답니다. 온도차가 많이 나가지고 감기에 걸릴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사실 정화에게 첫 번째 아이는 서윤이가 아니에요. 우석이에요. 그 아이가 떼 쓰는 게 나오는 부분이라서 그냥 말할 줄 아는 서윤이가 우석이라고 생각을. 근데 저는 되게 의아했던 게 기자분들도 보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리뷰를 쓰시는데 우석이 나쁘다는데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평범하고 제가 느끼기엔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둘 다 첫 번째 아이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뭐 정보 교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게 정보가 없다 보니까 더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평범하다. 그래서 연기를 하면서도 굉장히 이래도 괜찮은 거야? 막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멀쩡한데 그 싸우는 씬도 저는 되게 귀여운 거예요. 뭐 보통은 더 악을 쓸 수도 있고 막 정말 뭐 하나 때려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되게 막 이렇게 투정을 부리니까 아휴 너 무슨 말 하겠니 이렇게 너무 그래서 보통 남편을 첫째 아이라고 그래요. 네,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는데 같이 커가는 것 같아요. 엄마도 같이 커가는 것 같고 서로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몰라서 그랬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우석이. 많이 그러니까 배워가. 그랬는데 저도 아들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첫째 아들 남편을 첫째 아들이라고 칭하고 지금 제가 진짜 키우는 아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그게 아줌마들끼리 만나면 상용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불러요. 뭐 그 발언이 위험한 발언일까요? 이집 젠지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네. 근데 서로 막 커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말도 있죠. 저도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근데 아이를 키우고 부모가 된다라는 건 역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아이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기는 꼭 낳았으면 좋겠다. 엄마가 됐으면 좋겠다. 아빠가 네. 됐으면 정부에서 좋겠다. 나오신 거 맞는 거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결혼을 빨리 해야 될 텐데 저도. 네 화이팅입니다. 네, 사실 이 작품이 정말